안녕하세요. 학과 최초로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사에 입사해서 현재는 5년차 직장인이고 인사 담당을 맡고 있는 파이오라고 합니다. 요즘 전공을 활용하지 않고 취업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아마도 지금 취준생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매일 탈락하고 그 탈락의 시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면접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면접을 계속 보다 보니 어떻게 면접에서 저를 어필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저만의 답변 패턴과 노하우까지 생겼습니다.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제가 어떻게 비전공자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와 현재는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원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서 노하우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지금 취준생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해서 과거의 저와 같이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별론가?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이 영상 풀로 3번 정도 보시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답변 패턴과 소스들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면접에 들어가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게 될 거고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시청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답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변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힘든 취업 시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근무도 가능하세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는 수도권이 아니면 안 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의 TU가 발생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회사의 열의를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에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고 썼는데 막상 지방은 싫다고 하면 모순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원하기 전에 공고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만약 면접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합격을 위해 그런 부분은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합격했는데 지방 근무로 정말 발령을 낸다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방에 있는 지사도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저의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면 갈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신 팀 말고 다른 팀도 괜찮으세요? 저 취업만 할 수 있다면 다른 팀도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가 현재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떠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원자의 경력으로 봤을 때 다른 직무와 더 부합할 것 같아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타 팀으로 가야 한다면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전부터 제가 관심 있고 목표를 했던 것은 땡땡 직무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면서 모모한 노력과 모모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사가 저의 그런 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여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경험과 역량들이 회사의 다른 팀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라면 면접관님께서는 해당 산업과 직무에 대해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실 테니 면접관님을 믿고 타 팀에 가서도 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생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사원의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급여 테이블이 공개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제가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대졸사원의 급여가 4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대졸사원 기준으로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2,85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평균 금액 2,850만 원이 제 희망 연봉입니다. 그렇지만 회사마다 신입사원의 급여 테이블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항상 열정적이고 제 인생 가치관이 열정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원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인성 질문입니다. 단순히 열정적이었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본인이 왜 열정을 쏟았는지 직무와 연관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냥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저는 100일 동안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리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잠도 많고 달리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만 쉴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때마다 합리화하지 않고 100일 동안 실행하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됐고 달리기는 저의 좋은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한다면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집이랑 회사가 거리가 좀 있는데 어떻게 다니실 건가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열정이라면 왕복 4시간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현실적인 출퇴근 상황과 원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거리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시면서 자신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대학교 시절에 통학거리가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 수업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수업을 예습복습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저에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숙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저한테 부당한 지시를 내리시는지 따질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원자가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 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당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우선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 상사분에게 다시 한번 지시사항을 여쭤보고 만약 그 지시가 맞다면 회사 규정이나 사회적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시라면 사수에게 먼저 의논을 구한 후에 그 상사분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분에게 의견을 구할 것 같습니다. 전공과는 상관없는데 왜 지원하셨죠? 그냥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지원자가 관련 전공도 아닌데 왜 해당 직무를 지원했고 직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전공 질문입니다. 자신이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직무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 혹은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학부 시절에 IT 관련 땡땡 교양 수업에서 땡땡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IT 분야야말로 미래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산업이고 유망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IT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학원에서 프론트엔드 교육 과정을 수강하였고 저의 꼼꼼한 성격과도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웹사이트라는 결과물이 제가 생각한 대로 구축되었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쾌감이 들었습니다. 해당 산업이 미래 산업에서 유망하고 저의 꼼꼼한 성격과도 잘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더 크게 성장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기신데 공백 기간에 뭐 하셨나요? 그냥 여행 좀 다니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좀 마음의 힐링을 좀 찾아 떠났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고 그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3달의 공백기라면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셔도 되지만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했다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전 회사에서는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이 업무에 대한 내용과 부연 설명 없이 일단 하라고 하면서 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장 이직할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난 후에는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직무 관련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니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 깨닫고 나니 제가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분명해졌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땡땡이 제가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여서 지원했습니다. 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MZ세대 좀 싸가지가
이 질문의 의도는 지원자가 회사 생활에 부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고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답변에서 중요한 점은 MZ세대의 장점을 어필하시면서 동시에 기성세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MZ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점이 트렌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선에서 산업을 바라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MZ세대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한다면 MZ세대들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기성세대들이 보여준 회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본받으며 애사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뭐가 있죠? 저는 뭐든지 다 잘하기 때문에 시켜만 주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원자가 갖고 있는 강점이 회사의 직무 수행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1개에서 2개 정도 얘기하시고 그 강점과 관련된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꼼꼼함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동아리에서 총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10원까지 엑셀에다 정리해서 보고했더니 하반기 동아리 시상에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 예산을 관리하고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비용에 대한 사용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꼼꼼함을 키울 수가 있었고, 이 강점을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한다면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재무관리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뭐가 있죠? 저의 단점은 귀찮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시도하려다가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갖고 있는 단점이 회사 직무 수행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직무와 크게 상관이 없는 약점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약점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저의 단점은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책을 통해 얻는 간접 경험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것들 중에서는 잘된 일보다 잘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었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이미 같은 길을 걸어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책 속에 있었는데 저는 저만의 방식을 고집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 달에 2권씩은 꼭 책을 읽으며 내면을 단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학점이 낮으시네요. 왜 그렇죠? 당시 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수업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학점은 지원자의 성실함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만약 학점이 낮으면 지원자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다른 경험이나 자격증으로 본인의 성실함을 어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니 제가 생각했던 전공과 맞지 않다고 느꼈기에 처음에는 방황을 좀 했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저는 학교 전공보다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동아리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매월 꾸준히 활동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선 제 자신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목표가 생긴 후에 다시 전공에 집중하니 전과 다르게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고 관심 있는 직무도 생겼으며 그 직무에서 제가 잘해보고 싶다는 열정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일찍 학점 관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세워준 경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로 표현한다면 본인은 몇 점이신가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원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원자의 가치관과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너무 과한 점수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너무 낮은 점수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저는 9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서 매년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독서와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우는 편입니다. 아직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90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족한 점수는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갈등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이 질문은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갈등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모든 일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에 업무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둘 다 회사의 이익 추구라는 공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업무적으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를 하며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지원자분의 성격이 어떤 편이시죠? 제 성격은요,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직무 특성과 잘 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해당 업무를 맡았을 때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강점 한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저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시간 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배우고 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 운동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담당하는 것이 있다면 기존 마감일 하루 전에 여유 있게 미리 끝내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원자분이 원하는 직무가 뭔가요? 저는 쉽고 돈 많이 주는 일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경험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싶고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수업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적 관리하며 사업체를 성장시키는 직무가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경영기획팀이라고 알고 있고 회사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회사의 성장에 앞장서는 경영기획팀에서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회사 밥이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질지 물어보는 입사 후 포부 질문입니다. 회사의 산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무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발휘할지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회사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땡땡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미래산업에서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하여 전부터 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담당하는 땡땡 직무와 땡땡 프로젝트에서 저의 강점인 창의력과 실행력을 10분 발휘하여 10년 뒤에는 해당 산업과 직무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원자의 취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전달력 있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취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취미를 갖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취미를 통해 얻는 부수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저는 달리기가 취미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기를 하면 복잡한 생각도 정리가 되고 땀도 나면서 건강해지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면접을 앞두고 긴장이 좀 돼서 달리기를 30분 정도 하며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휴학 기간 동안 그냥 놀고 여행도 좀 다녔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휴학 기간 동안 지원자가 본인의 성장을 위해 어떤 자기 개발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어떤 것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제 자신이 한층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1년이란 휴학기간 동안 제 삶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먼저 6개월 동안은 자기계발서와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내면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이후에는 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땡땡과 땡땡에 대해서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했을 때 제 스스로도 제가 한층 더 성장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기간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매일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해보세요. 취업 준비 기간이 힘들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만 취업으로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씩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힘든 생각이 들면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좋은 경험과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